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트남 시골에 한 농부가 있습니다. 실험실 가온도, 농약 하기도, 300달러짜리 합성 밝은제도 없이 나무 선반 위에 놓인 생꿀 한 병뿐입니다. 그는 갓 자른 줄기를 그 병에 담갔다가 여분의 꿀을 털어내고 축축한 흙에 심습니다. 3주 후 그 꺾꽂이 묘에서 뿌리가 내립니다. 아주 튼튼한 뿌리가요. 반면 농자재 마트에서 파는 상업용 IBA 밝은제를 사는데 돈을 쓴 그의 이웃은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민간 요법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예 과학 학술지인 Hort Science에 발표된 동료 검토 논문에서 꿀이 식물 꺾꽂이의 부정근 형성을 촉진하는 능력을 입증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연구가 10년 넘게 주류 농업 매체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채 학술 보관소에만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12억 달러 규모의 밝은제 업계에서 그 누구도 당신이 묻길 원치 않는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주방에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물질이 합성 식물 호르몬을 대체하거나 때로는 능가할 수 있다면 왜 아무도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왜 어떤 원예 과정에도 이 내용이 없을까요? 왜 모든 유튜브 광고는 당신이 발음조차 하기 힘든 화학 물질 이름이 적힌 플라스틱 병을 사라고 부추길까요? 답은 늘 그렇듯 돈을 따라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진실을 보게 되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돈 이야기를 해봅시다. 진실은 항상 그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랜드뷰 리서치, 그랜드뷰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밝은제와 합성 옥신, 번식용 화학 물질을 판매하는 전 세계 식물 성장 조절제 시장의 가치는 2023년에 1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간의 공업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기계입니다. 그리고 기계는 연료가 필요하죠. 그들의 연료는 바로 당신의 의존성입니다. 이 분야를 지배하는 새 기업인 BASF, Bayer Crop Science, Bayer Crop Science, 신젠타 액기 시엔겐타는 전 세계 합성식물 호르몬 생산과 유통의 대부분을 공동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농업 부처를 상대로 수십 년 동안 로비를 벌여 농업 교육 과정에서 화학 물질 기반의 번식 방식을 표준화시킨 바로 그 기업들입니다. 또한 지역 농업 지도사가 당신에게 무엇을 사라고 조언하기 전 읽는 학술지를 후원 연구들로 채우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파는 500페리짜리 가공되지 않은 생꿀 한 병은 5만에서 8만 베트남 동, 즉 약 2파엔시 한 달러입니다. 반면 전 세계 원예 센터에서 판매되는 상업용 IBA 기반 밝은제 한 병은 $10에서 $65 사이이며 유엔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 CJT, GHS에 따라 유해 물질 표기가 필요한 합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방에 있는 꿀 한 병으로 해결될 일에 경고 문구가 붙은 제품을 사기 위해 10배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18억 달러 규모의 산업은 당신을 주방 찬장으로 안내하는 연구에 자금을 지원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존성 위에 구축된 시장에서 자급자족은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지식이 산업이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 그리고 누가 당신이 그것을 잊게 만들려 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죠. 꿀을 식물의 생물학적 보호제 및 성장 매개체로 사용한 역사는 화학 실험실도 합성 화합물도
조언해줄 다국적 기업도 없던 수천 년 전 문명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현대 식물학자들조차 놀라게 할 만큼 정교한 방식으로 식물을 키워냈습니다.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 학자들이 분석한 파피루스 조각을 포함한 고대 이집트 농업 기록에는 번식 전 절단된 식물 부위를 처리하는 데 사용된 꿀 기반 제조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메소아메리카의 마야인들은 복잡한 양봉 시스템을 유지했는데 이는 고고 학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남아있는 4권의 마야 서적 중 하나인 마드리드 코덱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농업 주기와 꿀의 사용을 상호 참조했는데 이는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미를 시사합니다. 이것들은 원시적인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항균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꿀이 살아있는 조직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기능적 이해를 암호화하여 구전과 사본을 통해 세대를 거쳐 다듬어진 관찰 결과였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 1841년 런던에서 처음 발행된 가드너스 크로니클, 초기 본을 포함한 식물학 학술지들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접목 부위와 갓 자른 번식용 삽수에 꿀 세척액을 발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원예가들은 지금 우리가 분자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그곳에 있었고 문서화되었으며 진지한 재배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었습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화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에서 1970년 사이 전 세계 농약 산업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전시에 구축된 화학 기반 시설이 평시 시장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IBA 인돌 스란부티르산과 같은 합성 옥신이 특허를 받고 상업화되었습니다. 화학 회사들이 자금을 지원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지식을 제품 기반의 프로토콜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한 세대의 농부들은 질문하기 전에 일단 병부터 집어들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지식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대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억 달러 규모의 산업의 뒷받침을 받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대체는 말소와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시 살아나는 법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꿀이 식물 꺾꽂이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밝혀지면 왜 이것이 애초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여겨졌는지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민간요법이 아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됩니다. 장미줄기, 바질싹, 토마토 곁순 등 식물에서 꺾꽂이용 삽수를 채취할 때 세포 수준에서는 개방된 상처가 생깁니다. 그 절단면은 침투 경로가 됩니다. 몇 시간 안에 토양 유래 병원균이 그곳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파괴적인 두 가지는 잿빛 곰팡 기균, 보트리티스 치네레아과 푸사리움 옥사이포름인데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 연구진은 아마추어 및 소규모 재배 조건에서 발생하는 꺾꽂이 실패 원인의 최대 70%가 이 곰팡이 유기체 때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꺾꽂이가 실패하는 이유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회를 잡기도 전에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꿀이 개입하는 첫 번째 지점이며 정말 놀라운 화학 작용으로 개입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생꿀에는 벌이 넥타를 가공하는 동안 생성하는 글루코스, 옥시다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꿀이 식물의 갓 자른 단면의 수분과 접촉하면 글루코스 옥시다아제가 반응을 촉진하여 과산화수소를 생성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조직을 손상시키는 고농도 제품이 아니라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교 연구진이 식물 세포에 독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항균 작용에 효과적이라고 기록한 약 1밀리몰 mm의 낮은 농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꿀 자체가 접촉 시 생성하는 서방형 화학 반응을 통해 상처 부위가 소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균 작용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꿀의 pH는 3.2에서 4.5 사이로 본질적으로 산성을 띱니다. 이러한 산성 환경은 중성에서 야갈칼리성 환경에서 번성하는 잿빛 곰팡 기균과 푸사리움을 포함하여 삽수를 공격하는 대다수의 박테리아 및 곰팡이, 병원균에게 매우 가혹한 환경입니다. 절단면을 코팅함으로써 꿀은 단순히 왁스처럼 상처를 밀봉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 조직이 형성되기 전 가장 취약한 시기인 첫 72부 96시간 동안 병원균의 정착을 억제하는 미세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꿀이 많은 상업용 밝은제에 포함된 살균 처리와 동일한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성 화학 물질도 유해성 표기도 없이 그리고 FAO가 2021년 지속 가능한 작물 보호 보고서에서 경고한 살균제 내성 문제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제1방어선이 내장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즉 꿀이 세포 수준에서 실제 뿌리 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인상적인 수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제 세포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균 보호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꿀이 방패의 역할을 넘어 신호 전달자로 작용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밝은제 업계가 당신이 절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를 가장 바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꺾꽂이 묘는 부정근 형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뿌리를 만듭니다. 이는 보통 자른 줄기 밑부분의 뿌리가 아닌 세포에서 뿌리 조직이 발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옥신이라는 식물 호르몬 무리에 의해 조절되는데 그중 가장 활발한 것은 식물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인돌셈 아세트산 IAA입니다. 상업용 밝은제에 들어있는 합성 화합물인 IBA와 ANA는 IAA를 모방하도록 설계된 실험실 유사체입니다. 이들은 절단 부위에 옥신과 유사한 신호를 대량으로 보내 뿌리, 세포 분화를 시작하는 호르몬 연소의 반응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이 상업용 제품이 구축된 전체 메커니즘입니다. 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원예과학회 ASHS의 동료 검토 학술지인 호트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는 화렵수 꺾꽂이의 뿌리 개시에 미치는 꿀 용액의 효과를 조사했으며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발근율, 뿌리 길이, 뿌리 건조 중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발견했습니다.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캠퍼스에서 수행된 별도의 조사에 따르면 절단면에 도포된 희석된 꿀 용액이 여러 관상용 식물에서 켈러스 뿌리 원기가 발생하는 미분화 조직 덩어리 형성을 눈에 띄게 증가시켰음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구성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꿀 속의 당분, 주로 포도당과 과당은 절단면에서 삼투압 구배를 형성하여 세포액을 밖으로 끌어내고 켈러스 조직 형성을 담당하는 형성층 세포의 대사 활동을 자극합니다. 여기서 지적 정직성을 위해 잠시 멈춰야겠습니다. 꿀이 모든 조건에서 합성 밝은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제된 습도와 온도 하에서 수천 개의 삽수를 번식시키는 대규모 상업용 묘목장 운영에서는 IBA 제재가 더 정확하고 일관되며 용량 조절이 가능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 원예가 소규모 농부, 뒷마당에서 장미 50개를 꺾꽂이 하는 사람에게 성능 차이는 미미하고 비용 차이는 막대하며 안전성 차이는 비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다른 종류의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가 아닙니다. 과학은 그렇다고
말하니까요. 대신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꿀 한 병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해 18억 달러 규모 산업의 해답을 계속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식이 무엇인지, 누가 그것을 소유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생각을 방금 바꾼 사람입니까? 다음 내용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실제로 무언가를 실행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론과 당신의 손에 들린 살아있는 뿌리 내린 식물 사이의 차이는 올바른 순서로 내려진 몇 가지 정확한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결정은 꿀 자체입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생꿀이 필요합니다. 항균 과산화수소 반응을 일으키는 글루코스, 옥시다아제 효소는 단백질이며 단백질은 열에 의해 변성됩니다.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일반 꿀은 유통기한을 늘리고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74%에서 78.8% 사이의 온도로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당신이 활용하려는 생물학적 활성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온도입니다. 생굴, raw 또는 역과되지 않은 unfiltered 이라고 표기된 꿀을 찾으십시오. 지역 양봉가나 전통시장에서 열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시골 지역의 양봉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야생화 꿀룽이 일관되게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수백 개의 삽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한 병에 여전히 5만에서 12만 동 정도입니다. 이를 18억 달러 산업의 해결책과 비교해보면 계산은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결정은 농도입니다. 번식시키려는 식물에 따라 두 가지 실행 가능한 옵션이 있습니다. 바질, 토마토, 콜루스, 봉선화와 같이 줄기가 부드러운 식물의 경우 실온의 깨끗한 물 2리터에 생꿀 한 티스푼을 희석합니다.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심기 전에 삽수의 밑부분 2-3cm를 이 용야에게 4-6시간 동안 담가둡니다. 희석된 농도는 부드러운 조직에 더 부드럽게 작용하면서도 충분한 항균 및 삼투 활동을 제공합니다. 장미, 히비스커스, 무화과, 부겐빌레아와 같은 목본 또는 반목본 삽수의 경우 생꿀을 희석하지 않고 절단면에 직접 바릅니다. 밑부분 일손 조하니노를 꿀에 담갔다가 여분의 꿀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한 후 즉시 심습니다. 두꺼운 코팅은 삼투압 스트레스 없이 높은 당 농도를 견딜 수 있는 목질 조직에 더 오래 지속되는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 결정은 절단 그 자체입니다. 식물의 내부 수압이 가장 높고 줄기 조직이 가장 팽팽하며 대사 활동이 활발한 이른 아침에 삽수를 채취하십시오. 절단할 때마다 70%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소독한 깨끗한 칼을 사용하여 잎마디 바로 아래를 45도 각도로 깨끗하게 자릅니다. 각진 절단은 꿀과의 접촉 면적과 결과적으로 뿌리가 나올 면적을 모두 넓혀줍니다. 증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삽수의 하단 절반에 있는 잎은 모두 제거하고 광합성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상단의 2부 사장의 잎만 남겨둡니다. 네 번째 결정은 상토입니다. 일반 정원 흙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수가 잘 되는 번식용 상토를 사용하십시오. 펄라이트와 코코피트를 5:5 비율로 혼합하면 수분을 유지하면서도 과습되지 않고 꿀로 처리한 삽수가 최상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병원균이 적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상토를 촉촉하게 유지하되 젖어 있지 않게 하고 처음 하얀 3주 동안은 투명한 비닐봉지나 습도 돔으로 덮어 잎 주변의 상대 습도를 80%에 90%로 유지하십시오. 이 방법에 가장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식물로는 장미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슷한 조건에서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발근율이 45.5%인 반면 꿀 처리를 했을 때 60번 터바이스, 포트의 80%의 발근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바질, 딸기 런너, 토마토 겨순, 로즈마리 및 대부분의 열대 관상식물도 잘 반응합니다. 무화과와 뽕나무 같은 목본 다년생 식물도 희석하지 않은 도포법을 사용할 때 반응이 좋습니다. 평가하기 전까지 3, 4주의 시간을 주십시오. 위로 살짝 잡아당겼을 때 밑부분에서 저항감이 느껴진다면 뿌리가 자리를 잡았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생물학적 작용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18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브랜드 패키지와 실험실 전문 용어 아래 묻어두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지식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다시 피드로 돌아가 내일이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거대한 기계에 실제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며 매 시즌 필요 없는 제품에 돈을 쓰고 그 해답이 줄곧 주방에 있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 한 사람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농업 지식이 체계적으로 사유화되고 상품화되어 원래 주인인 사람들에게 다시 되팔리는 시대에 지식의 자유를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생꿀로 번식하는 법을 배우는 한 사람이 18억 달러 규모의 의존성 순환고리에서 한 명의 고객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계산이 거대 산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 계속 동참하고 싶다면 이것은 단순한 원예쇼가 아니라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의 보상 때문이 아니라 다음 영상이 오늘의 발견을 서론에 불과하게 만들 곳으로 향할 것이기에 구독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돈을 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고 저렴한 해결책들이 특허 가능한 대안이 등장하는 순간 공식 가이드에서 사라지는지 묻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발효 쌀뜨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한국, 필리핀의 소규모 농부들이 수십 년 동안 폭발적인 개화와 결실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해온 액체이며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 농업 기록에 기록된 관행이자 2,3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비료 산업이 당신이 절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는 바로 그 관행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과학은 실제합니다. 그것의 억제는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